예, 저 한번 아셨죠? 전에 한번 확인하셨다고 그러던데. 그래, 예, 예, 기진맥진의 예, 주요 거기 멤버들이 지금 다, 웹사이트에서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이름이 하도 웃겨가지고 기진맥진인지 뭐 헐레벌떡인지 뭐 그래가지고 좀 웃었습니다. 예. 기진맥진 대장님, 산행대장님,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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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진맥진 산행대장 김태석입니다. 예. 제가 또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또 세계로 뻗어가는 시민사업위원회 예, 위원장이었는데, 예, 벤치마킹을 해서 예. 회원활동위원회에서 또 세계로 뻗어나기 위해서 유재호 선생님을 이렇게 초대해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잘 좀 부탁드리고요. 예, 예, 예. 또 우리가 저기 계신 곳으로 기진맥진이 예, 산행을 갔다가 지금 어디 계시죠?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시티. 예, 예. 빨간 목이네요. 예, 홍목이군요. 이름 우리나라 말로. 적목이죠, 적목. 예. 아, 예, 정목이네요. 예. 거기로 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때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인사를 한번 쭉 하십시오. 제일 저 기자님부터 한번 해보세요. 음, 음. 예, 저기 젊은,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서 온 정종엽이라고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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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강의 잘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분이 이제 저 신문 기자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시민사업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고요. 예, 김정하라고 합니다. 저도 예, 기진맥진에 산을 좋아해서 산행 예, 멤버로 있고요. 오늘 예, 선생님 만나는 게 정말 계속 이 사람 책을 언제 하나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화면으로라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우리 그 김정하 선생님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인데 네, 미국에도 다녀오시고 이래가지고 영어를 썩 잘합니다. 예, 또,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한 30년 동안 YMCA랑 저도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요. 네, 선생님은 혹시 마산 창동을 아세요? 네, 압니다. 제가 예, 창동이 굉장히 예, 번성했다가 쇠퇴가 된 지가 한 15년, 20년이 돼 가는데요. 예, 네, 그 쇠퇴 이후에 모두 떠난 어떤 골목과 창동을 어떻게 하면 네, 사람들이 좀 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 예, 네.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창동에 오시면 가장 창동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창동 아지매라고 합니다. 네. 인터넷 그렇습니까? 검색창에 창동 아지매 치면 제가 나와요. 예, 한번 그래요. 관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 뵈서. 예, 창동에 건물도 하나 있습니다. 예, 또,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회원활동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이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 주관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60년 전에 YMCA에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저희들이 어, 예, 뭐 미국에 계시는데 이렇게 또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느낌이 제가 네, 타임머신을 타고 미국으로 예, 가는 그런 느낌으로 앉아 있습니다. 예, 뭐 듣도 보도 못한 옛날 이야기를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듣고 우리 YMCA 뭐 마산 YMCA 80년사를 또 예, 한번 더듬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텝 드립니다. 네, 저는 YMCA 실무자이고요. 네, 어린이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로 캠프 활동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 80년대 쓸 때 이제 그 역사책 보면서 네,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활동을 했다 하던데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산을 몇 번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네, 갔던 아이들이 나중에 선생님처럼 훌륭한 아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높은 기대와 네, 설렘을 안고 여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저도 실무자고요. 옆에 네. 팀장님하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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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시는 실무자분들 중에 제가 아마 YMCA 경력이 가장 짧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네, 오늘 강의를 되게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너무 네, 즐거운 내용이 될 것 같고 많은 기대가 네,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담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강의는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원 네, MC 청소년 사업부에서 청소년들 만나고 있는 유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이게 보니까 이제 중학와이 회장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조금 더 친밀감이, 내적 친밀감이 네, 생기는 것 네, 같고, 지금은 네, 청소년 YMCA로 바뀌어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같은 류씨여서 더, 네, 네. 네, 아, 같은 그렇습니다. 류씨여서 더 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듣고 가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마산화 AMCA 한 20년 해서 오래 했다고 생각하지만 류재우 선생님의 네, 한 발가락도 못 가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사진 네, 속에 고맙습니다. 네, 네, 인물을 만나게 된다는 게 되게 의미 있고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 인사는 모두 끝났는데 네, 선생님 인사를 많이 받았으니까 선생님 네, 답례로 짧게 인사하시죠. 예, 그, 글쎄 뭐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 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참고로 선생님이 한국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말이 좀 어눌하시다고 전에 양해를 좀 부탁하고 그랬습니다. 몇 년 전이죠. 제가 여기 고등학교 후배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한두 달 전에서 제 동기가 저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야, 마산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데 네가 치매에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제가 그때 그 후배하고 얘기할 때 말을 더듬고 그러니까는 조금 그렇게 들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아, 뭐 반갑습니다. 그 무슨 강의라기보다도 어, 허 선생님이 질문하시면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기억이 가물가물한 게 많은데 에, 혹시 조금 틀리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최대한도로 사실대로 제가 하도록 이때까지 있었던 거 다 찾아보고 웹사이트도 보고 마산 요새 근처에 풍경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많이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최대한도로 제가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어, 온라인에 지금 우리 부이사장님 들어와 계시는데 잠깐 인사 좀 해주시죠, 네네, 부사장님. 부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전 김일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여기 들어오려고 빠르게 퇴근해서 왔습니다. 늦은 시간일 예, 텐데 예, 같이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예. 제가 지금 얼굴이 좀 많이 부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CPAP이라고 네, 수면 무호흡증 그 치료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조금 이상한데 용서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 예, 보입니다. 이제 허정도 우리 이사님 진행으로 오늘 근전. 네 번째 사람 책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새벽 3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참 그 쉽지 않은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그 강사님 소개를,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등을 간단하게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80년사의 일부를 책을 한번 표현했는데, 저 책을 쓰는 중에 3년 전 여름입니다. 2021년 8월 달이었습니다. 다음. 그때 저 책을 쓰기 위해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 많은 문서들을 찾는 중에 저 지금 회보, 저게 마산 YMCA 회보입니다. 예. 저걸 발견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는 중에 이게 발견됐어요. 다음. 저 밑에 보면 제가 가까이 가서 읽어볼게요. 중학 Y 회장, 호흡 성적으로 마고에 합격. YMCA 소년부 회원들은 모두가 우수한 성적으로 부산, 서울로 많이 입학되었으나 중학 Y 회장 유재우 군이 최고 득점자로서 마고 합격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읽어보는 마고 출신들에게 연락을 했죠. 저희 그 이사회도 이제 마고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잘 모르더라고. 나이 차이가 이제 나니까. 그래서 이제 경남대 한석대 교수님에게 유재우라는 분이 이런 그 캐리어를 가졌는데 아느냐고 하니까 자기가 잘 안다고. 그러면서 들어올 때 수석으로 들어왔고, 마산에 유명한 유광현 내과라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 병원을 압니다. 그분의 아드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연락처를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방으로 연락처를 알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그 김형준 전 이사장님께서 동문회 사무국장에게 어떻게 연락해 보니까 오래전에 쓰던 이메일이 있는데 한 번도 안 썼다. 최근에 한 1, 20년 동안은 혹시라도 이걸 볼지 모르니까 한번 줘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일 위에 저희 편지입니다. 저 밑에 내용이 있겠죠. 유재우 스님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내가 쭉 이제 보냈는데 이메일을, 답장이 다음날 바로 왔어요. 저렇게. 너무 기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받고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과 함께 그날 밤에 잠을 못 주무셨다는 거 아닙니까? 60년 전 일이 생각나가지고 저 편지를 받게 되면서 그 다음 이제 내가 답장을 보냈죠. 반신반의했는데 너무 기쁘다. 이러면서 이제 이메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책 쓰는데 필요한 내용을 다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받아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최근에 본 적이 없었던 아주 오래전에 어딘가에 넣어두었던 사진을 손수 찾아서 가지고 저 석장을 파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첫 번째 거는 62년도 파룡산 근처인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리산 대원사 계곡 캠프를 가는데 그때 식사하는 장면이다. 이 보십시오. YMCA 깃발을 걸어놓고 아침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유재우 선생, 저쪽은 제일 뒤에 모자 쓰고 있는 학생이고, 그리고는 세 번째 사진은 63, 4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무악산에 올라가서 락클라이밍 기초 강습을 받았는데 뒷줄에 왼쪽에서 두 번째가 당사자입니다. 저 뒤에 도섬이 보여요. 유재호 선생님 머리 뒤에 있는 희미한 저게 도섬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건 학봉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혹시나 싶어서 본인이 이제 유 선생님이 찾으셨겠죠. 며칠 전에 이 사진을 5장 더 보내셨어요. 당시 활동하던 장면들 사진입니다. 아주 고맙게 잘 받았고요.
이제 거를 좀 키웠는데 월영초 마중마고 졸업했고 마장 가포동에서 나셨답니다. 그래 중학와이 회장을 역임하셨고 연대의대 졸업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일리노이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병원 병리학 조교수로 좀 계시다가 시카고에 있는 원호병원에서 평생 동안 근무를 하셨고 이제 12년 전에 2012년에 퇴직해가지고 지금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시티에 거주하고 계신데 여기가 그 실리콘밸리 쪽입니다. 네. 위치는 저기예요. 네. 저기하고 하는데 마지막 장면입니다. 왼쪽의 점이 우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오른쪽에 있는 점에 선생님이 계신데 거의 지구의 대척점과 가깝습니다. 근데 실시간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 참 대단한 일이죠. 저 이제 지구 거의 반대편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금방 그 보셨습니까? 네, 잘 보입니다. 예. 자, 되게 이야기 나누는 걸 한 5, 60분 정도 하고, 예. 네. 그리고 질문들이 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 받고 총 시간은 1시간 네. 30분 정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선생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그 21년도 여름에 네. 정말 그 뭐 낯선 이메일이 도착했을 때 그리고 네. 그 제가 처음 보낸 편지를 받았을 때 그때 느꼈던 감정부터 한번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놀래고 좀 기뻤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려가지고 그때가 뭔가 해가지고는 어, 한 10년 전에 그 이사를 제가 원래는 시카고 근처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40년 넘게 살았는데 그 정도 살았는데 좌우간 그때 저 앨범이 집에서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집에 이제 앨범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커서 다 CD에다 다시 그 트랜스퍼 그러니까 이전을 했어요. 다시 구웠는데 그거를 다시 찾아봤죠. 그래서 그 CD가 아주 원시적으로 돼가지고 하나하나 다 열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다는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러는 데는 조금 제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 보시다시피 말을 좀 원래가 조금 더듬고 또 한국말이 그 옛날 단어를 많이 쓴대요. 그래가지고 뭐 요새 뭐 계속 뭐 유튜브로 해서 뭐 한국 뭐 유튜브 많이 보긴 하지만은 단어가 뭐 요새는 너무 그 중말들이 많아가지고 어, 모르는 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한국도 그렇습니까? 예? 아, 한국말이 한국말이 중말이 많아가지고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 옛날에는 이제 영어를 할 때 한국말을 영어로 했는데 이제 번역을 해서 했는데 요새는 영어를 또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생각이라는 게 한국말을 언어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 단어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국 그 커뮤니티도 있어요. 근데 거기 많이 안 나가는 편이니까 영어를 많이 쓰는 쪽이 그 일상생활에 저희 집사람하고는 뭐 한국말로 하지만
딴 사람들하고는 이제 영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망설였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치매에 걸렸다는 소문도 났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화 선생님이 뭐 괜찮다고 그래서 여기 와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많은 양해를 부탁합니다. 말이 더듬고 어눌해가지고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용서하십시오. 선생님 그 서울로 가기 전에 선생님 네, 여기 마산에 살 때 집은 어디였습니까? 집은 마산시 중앙동 1가 1번지 월영국민학교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월영국민학교 앞이었습니까? 예, 월영초등학교? 네. 예, 신마산이다, 그죠? 예, 신마산역 바로 옆이죠. 네. 그럼 태어난 곳은 가포동으로 되어 있던데 가포동 어디쯤에서 태어났습니까? 해수욕장 있는 데인가요? 가포동에 그 국립결핵요양소라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있죠. 네.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상위군인 무슨 네네. 요양소라고 했다가 해방 후에 한국 마산 결핵요양소가 된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거기에 의무과장 겸 환자 겸 계셨어요. 해방 직후에요. 그래서 사택에 거기 살았습니까? 관사에서 태어났습니다. 관사에서. 예. 네. 그 그랬군요. 그 관사의 사진도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예. 나가지고 신마산으로 와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이렇게 사시다가 예. 서울로 이제 올라가셨는데 예. 서울에 올라가고 난 때부터 그러니까 네. 마산을 떠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서울에서 그동안 서울에 있는 동안에도 방학 때는 내려와 가지고 남 선생님하고 뭐 등산 서울서 사귄 친구들 학교에서 사귄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산고등학교 동기들 산에 같이 다니던 동기들하고 같이 등산은 꽤 했죠. 등산도 다니고 뭐 대부분 뭐 그러고 보냈기 때문에 마산에 그렇게 뭐 한 달, 두 달 정도 있기는 했지만은 많이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오동동 100의 10번인가 그래요. 창동 바로 옆에 그 바로 옆에 거기 건물을 하나 짓고 거기서 개업을 하셨어요. 월남다리 바로 옆에 있는 지금 그 건물이 있습니다. 네, 거기 와서 방학 때는 거기 와서 있다가 되게 뭐 어디 괜히 무슨 농촌 봉사 가고 뭐 저쩌고 하다가 뭐 그렇게 마산에 오래 머물지는 않아서 창동을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아주 거기 다니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졸업 후에는 해군에 복무를 하셨다고. 예, 졸업은 이제 하고 해군에 가서 근무하고 1년은 저 김포여단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천 김포여단이라는 게 청룡부대죠. 그때 막 베트남에서 철수했을 때고 그 다음에 인천의 제5해역사라고 그거는 이제 월미도에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병무청에 일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마산 육군 통합병원이 됐어요. 그래서 네. 통합병원에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제대했죠. 제대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그때 벌써
이민 신청이 다 돼 있고 그때는 이제 미국이 의사가 모자랐던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의사를 많이 수입할 때인데 저희 선배님 한 10년 전 선배님들부터 굉장히 많이 갔어요. 우리 때도 한 클래스의 한 반은 다 미국에 오고 그때 우리가 맨 마지막 차였어요. 그러니까 77년에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는데 우리가 맨 막자 탄 셈이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마침 75년에 월남전 이 완전히 끝나가지고 그 패스포드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람들이 나가는 걸 그때 전 세계가 불안전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때 그 인턴 자리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겨우 얻었는데 그거를 제가 마치지 시간을 맞춰서 못 나가가지고 조금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놓쳤는데 그게 어, 제가 원래가 내과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내과 하고 그래서 갔는데 자리가 없는데 저희 대선배님 되시는 저희 아버지의 스승이 되시는 김명선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 선생님이 이제 자리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실험실이죠. 그러니까 리서치 펠로우라고 이제 연구원 뭐 이런 말은 좋은데 그냥 가서 신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허비한 셈이죠. 그러고 이제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 메디컬 스쿨 캠퍼스가 있어요. 일리노이 대학의 메디컬 캠퍼스가 여러 군데 있어요. 시골에 있는 조그만 그 분원 같은 것도 있고 시카고가 메인 캠퍼스인데 거기 가서 레지던트 병리학 레지던트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여기 병리하고는 조금 틀려가지고 어, 한국에는 무슨 대개 대학교에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아직도 개인 그 회사 비슷하게 돼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관 그러고 또 이제 한국에 이제 그래 매, 그 한국에 이제 오라는 그런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자꾸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트레이닝을 다 받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MD, 메디컬 닥터라고 그러면은 보통 학위를 하지 않아요. 뭐 박사 학위니 석사 학위니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혹시 한국에 가면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대학원에 등록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이 제 지도 교수가 젊은 분인데 독일계 미국인인데 몰포미트리라고 그러니까는 형태를 이제 숫자로 표현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형태를 컴퓨터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그때 맨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테크닉이 스테레올로지라고 이제 이 차원에 있는 어떤
거를 이제 숫자로 표현해 가지고 3차원적인 그거를 계측하는 그런 학문인데 거기에 이제 흥미가 있는 분이라서 그거 좀 배우면서 그때 이제 벌써 그 병리학이 조직병리학이죠. 병리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직병리학과 임상병리학이 있는데 임상병리학은 뭐 이제 피 뽑아가지고 피의 성분을 이제 하는 그런 거는 이제 그때도 벌써 그 기계가 다 하고 있었을 때고 조직병리학은 컴퓨터가 아직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런 뭐 숫자는 이렇게 셀 수 있으나 그거를 무슨 형태나 이 패턴 레코니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떤 형태의 움직임이라든지 형태의 그 패턴을 이렇게 알아채는 그런 기술은 그때는 없었죠. 근데 요새는 제 아들이 컴퓨터 엔지니어인데 이 실리콘밸리에서 그게 뭐 아주 쉽대요. 그래서 요새 누구 들어보니까는 한국의 어떤 분데 그러시더라고. 이제 조직병리학이나 영상의학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의사가 아마 필요 없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벌써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고가 이제 뭐다 졸업을 한 다음에 일리노이 대학에서 조교수 자리를 얻어가지고 한 6,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 능력으로는 더 이상 뭐 희망이 없고 진급할 희망도 없고 원래 머리가 그렇게 좋지를 못해가지고 미국서는 이제 논문을 많이 내야지 진급도 되고 이제 연구직도 되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래서 더 이상 뭐 가망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한국이라도 한번 가볼까 해서 이제 한국 모교에 가서 조금 기웃거렸는데 한국 모교 시스템이라는 게 아주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괜히 그런데 갔다가는 후배들 자리나 뺏는 거 그런 경우를 당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그러니까는 원어병원이라는 게 미국서는 Veterans Affairs University Medical Center라고 그러는데 대개 대학교 옆에다 지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그러니까 베테랑스죠. 상위 군인들 이제 전역자들 이제 치료하는 그런 병원인데 대개 대학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파견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미국서는.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양쪽에 걸쳐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대학원 거기 가서 쭉 있다가 2012년에 은퇴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동쪽에 계시다가 완전히 서쪽으로 이제 오셨군요. 시카고는 동쪽에 동쪽에 계시다가 서쪽으로 오셨군요. 예, 또 시카고는 동쪽이라기보다도 미국서는 미드웨스트라고 그래요. 중서부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좀 먼 곳으로 예.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예. 그래요. 선생님 저 YMCA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예. YMCA 회원 활동을 했던 시기가 예. 62년부터 63년, 64년 이 정도이죠? 예. 네. 마산 YMCA하고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뭐였습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가 라이언스 클럽이 그때 마침 창설이 돼가지고 라이언스 클럽 가서 남영수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조금
말랐고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조금 그렇지만은 그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결핵 환자셨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이제 또 바쁘시고 많이 못 하시기 때문에 원래 학교 다니실 때는 그 옛날에 경복 중학교의 전신인 제2고바라고 있어요, 서울에. 그때 이제 거기 다니실 때는 뭐 그때 동기들 얘기 들어보면 운동도 잘하시고 그랬다는데 저희 아버지가. 근데 이제 제가 뭐 운동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너 거기 가서 이제, 이제 등산하신다고 그러고 아마 남양수 선생님이 기계체조 하시고 그랬을 거예요. 아주 건장하시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뭘 배워라 그래가지고 뭐 그때 이제 스키도 하시고 따라- 등산도 하시고 예, 이렇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가게 됐습니다. 예. 많은 걸 남행수 선생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 대학 철학관과 출신입니다. 네, 철학을 하셨어요, 철학을. 네.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원래 신학을 하시려고 일본에 가셨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학을 못 하시고 철학을 하셨다고. 네. 그리고 고등학교죠. 그때는 뭐 학자가 여러 번 뵙게 해서 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평안북도의 선천인가 그럴 거예요. 선천이라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다니셨어요. 근데 제 동생이 그 동생의 시어머니도 그때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알고 보니까는 학교 동창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예, YMCA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 기억이 희미하실 텐데 그 당시 YMCA 상황 뭐 회관이라든지 그 위치 회관의 위치나 건물의 예, 모양이나 회원 등 그 당시 예, YMCA 상황에 대해서 네. 기억나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르신들 그때 모임 무대에서는 전혀 모르죠. 남 선생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기억이 저한테는 전혀 없습니다. 중학생들 모인데 가니까 예, 당연히 모르. 예, 예, 예. 그래. 당연히 그리고 본 것들. 예, 저는 뭐 그때 뭐 여기서 저 사진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한 10명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여가지고 뭐 주말에 모여가지고 되게 이제 동네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마산에서 살았으니까 그때는 이제 신마산에서 버스를 타면은 옛날에 오라이 해서 가는 그런 버스죠. 버스를 타면은 두 군데로 가요. 하나는 오동동 쪽으로 가고 하나는 북마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마산 쪽으로 타고 창동 에서 이제 오동동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조금 이제 무슨 극장인지 시민극장인가 그 위로 올라가는 그 파출소에 있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꺾어서 올라가서 노비산 앞에 그때는 제비산이라고 그랬어요. 제비산 앞에서 내려야 되고 그게 북마산역 전 정거장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제비산을 올라가면은 왼쪽에 그 브라운 목사님 댁이 있었어요. 그 호주 선교사. 네. 그분의 댁이 있고 거기서 그 대문 앞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골목을 틀어서 들어가면은 그 남 선생님 댁이죠, 그게. 근데 그 앞에 이제 YMCA라고 글자를 이렇게 크게 써 있었어요. 2층 집이었는데 하얀 색깔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 경치가 좋죠. 그게 마산 하퍼만이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댁은 이제
문을 들고 들어가면은 그때 저는 뭐 그냥 뭐 왔습니다 하고 그냥 들어가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뭐 전화라는 게 그 내가 마산에 전화라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아 가지고 이게 내 번호에 2969인가 뭐 그런 넘버가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뭐 가가지고는 그냥 왔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2층에 선생님이 오른쪽 방에 계셨고 그 뒤가 창고, 그때 뭐 등산 기구나 책 같은 건 거기 있었고 거의 그 계단을 쭉 올라가면은 그 바로 앞에 조그만 방인데 그게 암실이었어요. 그래서 남행수 선생님이 그 일본 가서 사진 기술도 배우시고 그 등산하는 것도 배우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흑백 사진이죠, 물론 그걸 많이 하고 그 이제 왼쪽은 이제 집회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층은 이제 오른쪽에 탁구대가 탁구장 때는 마루를 깔 돈이 없어서 그러셨는지 저건 마루는 안 깔고 그냥 흙판이었어요. 그 위에 이제 탁구장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그 탁구 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왼쪽은 이제 살림집인데 이제 부모님하고 그 수양딸로 그 남덕선이라고 그 저보다 한 대여섯 살이나 한 10살이나 어린 애가 있어요. 남행수 한 쌤의 10살 수양딸 남행수 예. 쌤이었거든요. 남덕선이라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 마당 뒤쪽으로 가면은 그 염소를 전염소를 키워가지고 했는데 그 선생님의 그 아버님 되시는 분은 꼭 말이 굉장히 없어요. 과묵하신데 꼭 저 마하트마 간디 온 것처럼 생겼었어요. 전염소도 키우고 염소젓 많이 드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 저 탁구장에 있어가지고 그 동네 사람 YMC가 먹은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YMC가 무슨 탁구장 이름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도 많아요. 제가 뭔지 모르니까 탁구장 이름으로. 예. 예. 그때 나와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 YMCA에서 뭐 영어를 가르쳤다 성경을 가지고 그런 네. 기록도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저도 그 뭐 이제 그때부터 벌써 이제 미국 간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뭐 기억은 모르는데 그 성경 공부였어요. 성경을 네. 가르치고 그랬죠. 그때 제가 선교사들이 많이 계실 때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애독하던 성경책 조그마한 그 책자인데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영어로 된 거를 갖다가 갖고 그때 열심히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예. 그 등산 오늘 우리 이제 지금 등산 조직의 산행대장도 있는데 등산 다녔던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네. 주로 그 YMCA에서 갔던 산들은 이 주변 산이었을 텐데 어디로 다녔습니까? 그 무악산 물론 무악산하고 그다음에 팔룡산. 팔룡산이요. 예.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갔던 데가 팔룡산 같아요. 네. 팔룡산에 가가지고 그때 큰 돌 비슷한 암석이 있었는데 거기서 앱사일렌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줄 타고 이렇게 자일 타고 내려오는 거 그거 한 번 했는데 그때 뭐 다리를 덜덜덜덜 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거기 예, 암벽 연습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예. 팔룡산
보면은 큰 저수지가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저 봉암저수지라고 그 이름을 몰라가지고 요새 찾아봤더니 봉암저수지더래요. 근데 거기 보니까는 요새 뭐 나무가 너무 울창해가지고 옛날하고는 예. 아주 다른데. 예, 그런데 선생님, 예, 무악산 정상에도 여러분 가보셨겠죠? 예, 수십 번 갔죠. 예, 저기 예, 여기 지역 신문에 보면 예, 57년도 그리고 선생님이 주로 활동하기 한 5, 6년 전입니다. 예, 57년도 7월 달에 예, 마산 YMCA 이 등산 서클에서 예, 무악산 정상에 예, 이 높이가 몇 메다라고 하는 표지목을 예, 최초로 마산 YMCA가 세웠다 하는 그 예, 기사가 있어요. 신문 기사가. 예. 혹시 올라가서 나무로 그걸 박아놓은 그 표지목 보신 적 있습니까? 봤죠, 봤죠. 예. 그걸 그래 이게 YMCA에서 세운 거라고 누가 이야기해 주던가요? 그게 아마 YMCA보다도 아마 남행수 선생님이 그때 마산산악회 관련했으니까. 남행수 선생님이 가셨는데 예, 예, YMCA가 남행수 그걸 선생님이 했다고 하셨을 기사에 거예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 학봉, 그걸 학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때는 하봉이라고 그랬어요. 무학 하봉. 네네. 예. 중봉 하봉.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 저는 안 그랬는데 그때 거기다가 그냥 가가지고 자기 이름 파놓고 그랬다고 예.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름 새긴다고. 예. 예. 그리고 한국 사람들 우리가 원래 잘 그러잖아요. 북한에 뭐 이상한 사람들도 저 금강산에 가가지고 지 이름 써놓고는 막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주 안 선생님 질색하셨어요. 제일 우리 기록에 보면 제일 인상적인 행사가 예, 지리산 대원사 계곡에 캠핑 간 그게 이제 아주 인상적이던데. 예, 예, 대원사에 캠핑을 보면 여학생도 갔던데. 예, 예. 아주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그 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여학생이 안영숙이고 그 여선생님이 문영숙이 두 분 다 영숙이었어요. 그래서 큰 영숙, 작은 영숙 그랬는데 안영숙 그분이 저보다 1년 아래일 거예요. 1년 아래일 거예요. 근데 그때 회장님이시던 안영재 선생님의 셋째 따님이세요. 따님이 3분 계셨는데. 안영규 선생님, 내가 의사하신 예, 예. 중앙교회 예, 뒤에 우리 마산 구마산역 바로, YMCA 이사장 하셨습니다. 예, 구마산역 바로 앞에 네, 맞습니다. 예. 의원을 하셨는데, 그러니까는 그때 그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한 10명 정도 갔죠. 예. 그래서 그때 그 사진을 보면은 한상욱이라고 그 친구가 제 옆집에 살던 친구고, 그 다음에 네. 문서구라고 예, 이게 한상욱이고, 그 다음에 얘가 두영인가 그렇고, 예, 제가 여기 있고, 문서구라고 그 문영숙 선생님의 동생이에요. 동생이고, 이 친구가 이완 누군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이름까지는 괜찮고, 그래서 예. 저기 있으면서 천왕봉 그 지리산 꼭대기까지 등산을 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예.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굉장히 멀죠. 근데 그때 이제 제일 가까운 코스가 중상리에서, 지금도 네. 마찬가지겠지만 중랑리에서 올라가면 마산에 새벽에 출발하면은 기차 타고 진주 가는 기차 타고 가면은 부지런히 가면은 밤 12시에 그 천왕봉에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 캠프에 한 행사로서 갔다 오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새벽 4시인가 5시쯤 일어나가지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애들 데리고 뭐 힘들다고. 근데 이 친구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1학년 학생이 딱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아무래도 이제 1학년이니까 너 여기 있으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이 좀 혀가 짧아요. 그래서 나도 죽을로 간다 하면 죽어도 간다. 죽어도 간다는 말로 죽을로 간다. 그런 그래서 우리가 웃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얘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식사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처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랬다고요. 그런데 말이 있으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생각이 안 난다. 예, 그러니까는 남 선생님이 가만히 있다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때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 10시쯤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밤 10시쯤 도착했는데 뭐 그동안에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가다가 뱀도 많이 봤대요. 근데 저희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죠. 우리 겁먹을까 봐. 이게 이제 여기가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은 왼쪽에 이제 계곡을 끼고 오른쪽에 신장로가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 대원서 거진 가가지고 이 계곡을 건너야 돼요. 건너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끼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끼면서 왼쪽으로 이제 대원사 절이 쪽에 비구니 그렇습니다. 선불교 하는 데죠. 네. 예. 근데 그때 그 돌아가기 그 길을 건너기 전에 조금 튀어나온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캠프를 옛날에 이제 그때 등산 장비라는 게 다 이제 옛날 군대에서 쓰던 그런 이제 천막 같은 걸로 우리 남학생들 다 거기서 한꺼번에 12명이 자고 그다음에 텐트 2개 해서 이제 하나는 남 선생님 계시고 이게 선생님 굉장히 먼 길인데 우리 예? 작년에 마산 YMCA에서도 예. 지리산 종주를 해가지고 내려오는 길을 이쪽 길로 내려왔거든요. 예. 여기 갔다 온 사람들 저기 있는데 네. 천왕봉에서 대원사까지 얼마나 걸리던가요?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 내려오는데 천왕봉에서 여기까지 내려만 오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렸죠. 이야, 참 그때 어린 학생들이 참 대단한 일 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에 저 폭풍이 왔어요. 비가 네. 엄청 섰는데 여기 계곡 물이 막 붉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냥 물이 붓고 이제 그래가지고는 이제 대피를 아무래도 이제 위험하니까 대피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계곡물이 부르니까 글로 못 가고 이쪽 산 쪽으로 해가지고 신장로로 와가지고 이제 민가에 가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이제 선생님은 여자 2분을 이제 테이크케어 보살피시느라고 우리는 이제 우리 각자 남자들은 이제 각자 이렇게 나왔죠 학생들은. 그런데 와서 민가에 와서 보니까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얘가 이두영이라고 이제 부산고등학교로 간 친구인데 저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남선생님 이제 속으로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돌아서 이제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찾으러. 그냥 찾으러 나갔는데 금방 들어오셨어요. 그래도. 그래서 그때 얼마나 반갑던지 그 길거리에 그냥 우두커니 서 있더래. 그래가지고 데려와서 그래서 그때 선생님 전에 실종됐다가 살아났죠. 네, 기록 하나 지금 얼핏 기억이 나는데 겨울에 크리스마스 날 밤에
예, 여기 저 모악산 계곡에 가서 냉수 마찰을 하셨다던데 예, 예, 직접 하셨어요? 예. 그때 그때는 이제 성옥골이라고 그랬죠. 예, 이제 예, 수고골. 그때 정식의 이름은 뭐 서원곡이로. 네, 네. 예. 그때 뭐 마산 날씨가 따뜻하고 그러니까 따뜻한 크리스마스 때 그런 적도 있습니다. 우리 그 저 귀진맥진도 한번 하세요. 올 크리스마스 날 밤에. 예. 그 남행수 선생님 아주 네. 그 지역 사회도 지금도 뭐 그 남 선생님을 흠모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 남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아시는 대로 남 네. 선생님 좀 소개도 해주시고 또 네. 어떤 것들을 가르치셨는지 기억에 예. 나는 이야기 이런 것들 예. 좀 말씀을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 선생님은 1917년생이시고 평생 독신으로 사셨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대학에 그 신학 공부를 일본에 가서 하시다가 못하시고 일본 대학 철학과를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도 그 저 우치무라 간조라고 그 삿포로 농업대학교를 나오고 그의 스승이 그 클라크라는 분이 있는데 그 에임헐스트 마사추세츠의 그 에임헐스트 칼리지에서 파견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농업 학교를 해서 활약을 하시던 분인데 아주 그분이 진보적인 일본의 신학자입니다. 함석헌 예, 선생님의 스승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치무라 간조가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고 에임헐스트에 가서도 공부 졸업하고 그다음에 신학 공부하다가 뜻이 안 맞아가지고 일본으로 귀국해가지고 그 전시 때 이제 전시 그때 뭐 일본은 다 군국주의였으니까는 전시였다고 30년에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좌우간 일본의 그 특수한 무교회주의자 특수한 기독교인이었죠.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그 운동을 뭐 많이 하시지는 않았지만은 함석헌 선생님도 그 사상의 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제자들이 그 성서의 일본이라는 조그만 잡지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 선생님이 일본에 유학하실 때는 그 제자들하고 아마 그 그룹하고 아마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소통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그 얘기는 뭐 자세히는 하지 않으셨고 그다음에 그 성서의 일본이라는 그 잡지를 그때 받아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막 5.16 혁명 나고 그럴 때니까는 그 검열기관에서 이제 그 안에 어떤 책장은 없애기도 하고 이제 그 잉크로 검열당한 원인으로 흔적이 이제 있었네요. 이레이즈도 하고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는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오픈 마인드, 그러니까 열린 자세로 하는 그런 거고 뭐 그런 깊이 있는 얘기는 뭐 저도 어리니까 잘 모르고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저기 어떤 선생님이 그 남 선생님의 교수님이시겠죠. 근데 그때 이제
어, 그 시험이 났는데 칸트의 엉터리 철학을 비판하라 하는 게 그 시험이었대요. 시험 제목이었는데 과제였는데 자기가 그래서 그러면 그 선생님은 뭐 좋아하셨냐고 물어보니까는 칸트가 저 임마누엘 칸트죠. 그러니까 엉터리 철학을 했다면 그분은 뭘 하셨나고 그랬더니 그분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좋아했대요. 근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 그 후에 저는 아직도 그 차이를 잘 모릅니다. 제가 철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때 이제 전쟁 중 쳐들어가고 막 그럴 때였을 거예요. 그때 아주 뭐 보조 히데키 동조 그때 프라임 미니스터니까 수상인가요? 해서 이제 그때 도쿄에 일본 대학이 도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경대학 교수 어떤 한 분은 도저 놈의 새끼 내 손톱에 때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런 말을 공공연히 강의실에 하더라도 그때 그 동경대학 그 교수의 그 권위라는 게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잡아가지도 안 하고 예. 못한 거겠죠. 그랬다는 식으로 그러니까는 그때 한국의 그때 권위주의라든지 그 억제된 것이 일본 전시시대 그 서슬프로던 그런 시절에 비해서 또 더 심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는 거는 일본에 물론 그때 저 occupied 그러니까 점령당하고 있던 그땐 민족 서러움도 있었겠지만은 일본을 그렇게 나쁘게 말씀하신 적은 별로 없어요. 좋은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았고 특히 기억이 나는 거는 그 알프스 북알프스 있죠. 요새 한국 분들도 많이 산행을 가는 모양이던데 북알프스에 이제 산장이 그때도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산장에 겨울에는 이제 그 산장 지키는 사람들이 다 내려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쌀이나 부식 같은 거를 갖다가 이거는 하나 얼마 이렇게 하면은 봄에 이제 해빙하고 올라가서 그 마차 보면은 겨울에 등산 온 일본 등산객들 이제 남긴 그 화면은 다 정확하게 맞았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양심적으로 다 쌀을 다 하고 쓰고 내려오면은 그 계산이 다 맞았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어디냐 나오면은 제가 이제 가서 저 모학 성봉이나 하봉 이런 데 가서 해놓은 거 막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막 거기다가 훼손하고 막 그런 거를 갖다가 아주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라산에 이제 그 옛날에 그 한국산악회인가 뭐 제주도에서 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피소를 만들었어요. 거기 겨울에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 그 문짝 떼서 불 피우고 그 안에다가 이제 배변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 시절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한국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할 때,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이 가서 이제 눌려있던 어떤 분노나 무슨 그런 게 있지 않았겠어요. 인간들이니까. 그런 거를 한국인들이 그렇게 표현할 때 그런 거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일제시대 때의 일본의 상황하고 이제 뭐 그때 한국의 상황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뭐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 더 드릴 거는 한국산학회의 이제 창립 멤버시죠. 그래서 그때 한라산에 48년 제가 태어난 해일 거예요. 그때 겨울에 그 전 겨울이 제가 태어난 그 전 겨울에 한국산악회가 성립이 될까 말까 할 때 그때 한라산에 학술 등반인가 무슨 그걸로 갔는데 조난을 당하셨다고요. 그때 제 한국산악회 최초의 조난인데 그때 이제 아주 드문 광풍을 몰아친 그런 폭풍 같은 게 와가지고 한라산에 그냥 눈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래서 마침 그래가지고는 전화를 당해서 그 대장으로 계시던 전 탁실 거예요. 서울대학교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선생님 발가락이 이러셨죠. 동상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해방된 다음에 조선산악회 전이 조선산악회고 한국산악회로 이동하는 동안에 학술 연구 탐사 등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울릉도에 갔던 때도 있어가지고 울릉도 강치 그러니까 물개죠. 이렇게 자꾸 사진 찍는 것도 어떻게 신문에 난 걸 봤는데 그때 이제 한라산에 갔던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마산에 사셨으니까 서울에 같이 갔던 한라산에 같이 갔던 서울 친구들하고 울릉도에서 만났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하고 보니 키스였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두영이가 대원사 계곡에서 만났을 때 선생님도 아마 그때 아마 같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기뻤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애들, 중학교 2, 3학년, 1, 2, 3학년 애들 데리고 대원사에 가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소위 말하면 감독했어요. 하여튼 학생들 그렇게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근데 애들 그렇게 가르치는 의미인지 같은 영어로 말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심한 그런 행사였는데 그것을 했는데 그래도 다 아무도 큰 사고 없이 북마산역에 도착하니까는 부모들이 다 나와서 반겨주고 하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두행이 찾으러 나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키스는 안 했겠지만 애들 데리고 키스하면 요새 같으면 무슨 성낙대라고. 선생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앞으로 네. 한 8분 정도만 더 이제 말씀을 듣도록 일단 하고 난 뒤에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행수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유 선생님께서 청소년 시절에 몇 년 동안 YMCA 활동을 하고 여기서 남행수라고 하는 또 선생님도 만나고 예. 여러 가지 자연도 많이 접한 그 시기에 다른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경험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혹시 선생님의 인생에 예. 어떤 좀 긍정적인 영향 같은 게 있었는지요?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첫째, 제가 조금 저희 집안이 저희 부모님이 다 이북 분이기 때문에 경상도하고 조금 문화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조금 자유스럽게 컸기 때문에 조금 버릇이 없고
그렇게 보였을 거야, 아마 경상도 습관으로서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른다고 야단 맞았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뭐 이럴 때 감사하고 금방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종교에 대해서도 그 상당히 그때 요새는 제가 그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조금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편협한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의리를 데리고 일요일 날 뭐 야외 예배 보러 가고 뭐 이런 거를 별로 시선이 곱지 않던 시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등산할 때도 뭐 보면은 스토익, 영어로는 스토익 학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물도 씹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물도 씹어 먹어라. 예, 물도 씹어 먹고 이제 이렇게 등산을 할 때 우리는 헐레벌떡 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등산에 제일 기초되는 선생님은 소다고 천천히 오래 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이제 총체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자연을 영어로 하면 appreciation인데 감사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어, 감정, 즐기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러한 거를 배운 것 같아요, 저희가. 교감하는 거죠. 교감하는 거. 예, 네. 하늘을 즐길 줄 아는 거죠. 자연을 즐길 줄 아는 거. 예, 제일 먼저 제가 배운 말은 산에 대해서 대원사의 그 후에 이제 고등학교 때 나하고 산악부하고 마산산악회하고 같이 이제 대원사를 다시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실록이 좋다고 그러는데 아직 그 실록이 제 기억은 아직도 남아있고 어디 데서 가서나 이제 실록을 보면은 대원사 실록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 어소시에이션이라고 그러나요?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뭐 종교 얘기로 들어오면은 큰 도구마에 빠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도 두 분의 스승을 만났는데, 그 전번에 제 학위 논문을 지도하신 그분하고 그 다음에 저기 하트포드인가 동쪽 동해 아니죠 여기서는 에서 신학을 공부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한 5, 6년간 모시고 종교 일반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이 그렇게 무슨 어렵게 다가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남현수 선생님 만나서 종교라는 게 아주 폭넓고 또 깊이가 있는 거고 그 여러 복잡한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때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네. 예,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계신데 여기 이제 있는 분들이 인생의 후배고 또 고향 후배이고 또 YMCA 회원 활동도 후배인데 우리 여기 저 후배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도
이 모임을 가지기 전에 뭐 무슨 말씀을 하실 거라고 뭘 물어보실 거라고 선생님이 그 리스트를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뭐 몇 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해서 제가 뭐 더 무슨 현명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지금 뭐 관심이 있는 거는 국회의 뭐 억지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 YMCA 그 문장의 스피릿 마인드 있잖아요. 바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스피릿하고 마인드라는 거 그렇게 말이 쉽지. 우리가 무슨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면은 우리가 뭐 좀 아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게 우리 마음인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나 무슨 스피릿에 대한 아디는 뭐 눈에 보이는 거니까 쉬운데 비교적 쉬운데 딴 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를 한국서는 요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나이에 가까워졌고 앞으로라는 것보다도 요새 무슨 소위 그 세계적인 스피리추얼 리더라고 그러네.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네. 영성 지도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here now에 살라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서 살라 그러는데 제가 과거 한 20, 30년 전에 자선도 많이 해보려고 애쓰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세상에 힘든 게 그거예요. 희어나와 사는 게 맨날 그냥 과거에 생각했던 잘못했던 일들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도 저도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오늘 다시 가서 자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에 수양이 잘 됐으면 바로 잠에 떨어져야 하는데 내가 잠에 떨어질 수 있을까 안 있을까 지금 걱정이에요. 말을 이렇게 더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뭘 해보겠다고 자꾸 욕심내는 그것도 미래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희어나오에 그냥 잠자는 때는 잠 자야 되는 그런 그만큼 수양이 되느냐 모르겠어요. 예, 지금 가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이제 많이 됐는데 선생님도 피곤하실 테고 질문 좀 받겠습니다. 예, 우리 산행대장 질문. 예, 김태석 산행대장입니다. 예, 지금 아까 좀 깜짝 놀랐습니다. 부친께서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아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예. 예. 좀 강의를 성의껏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예. 말을 정확하게 못해요. 예. 네네. 그러면 지금도 이제 뭐 친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마산에 꽤 계실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분들의 근황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미국에 넘어가셨을 뒤에도 마산에 여러 차례 오셨을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얼마나 또 변했는지 최근에는 언제 다녀오셨고 또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또 앞으로는 임박한 시기에 혹시 마산에 오실 계획이 있으신지 뭐 이런 것들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해되셨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의 친구는 6호 광장 앞에 이동식 정형외과라고
있었는데 리타이어 했죠. 하만에 지금 저 살고 북마산 어디서 살 텐데 그 친구는 그 친구가 아들이 여기서 일을 해요.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해요. 그 로봇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요새는 어디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그 친구 때문에 가끔 와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와서 좀 돌아다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뭐 이제는 다들 늙어가지고 연락을 못 하고 있는데 글쎄요. 누가 있나? 김기석이라고 옛날에 그 친구하고도 등산 많이 다녔죠. 그 그 신기사 연락이 정비업하는 신기사 사장 아들. 네, 네. 그 마산에 이제 그 오실 계획은 없으시죠? 지금 뭐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은 별로 요새 뭐 비행기 값도 하도 비싸고.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특히 그 형제들 간에 또 그렇게 연락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누님도 돌아가셨고, 또 여동생은 서울에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들이 장기하라고 그 가수 있죠? 예, 예. 누구? 예. 유명하답니다. 기하 어머니예요. 예. 그래서 장기하가 생각나는데 별일 없이 산다는 말 하죠. 별일 없이 산다는 노래 부르죠. 그거 제가 의심컨대 저희 아버님 사상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너 어떻게 사니?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나쁜 인텐션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무슨 나쁜 일이라도 좀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인간 조금 나쁜 편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별일 없이 산다. 그 지 엄마가 아마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그런 가사가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그 다른 친구분들도 오래됐습니다. 네. 위원장. 네네. 강의 너무 그 대담 잘 들었고요. 우선 선생님 뭐 한국어 발음이 전혀 어눌하시지도 않고 뭐 말씀이 느리시지도 않고 너무 강의 듣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저는 너무 많은데요. 그중에 딱 두 가지만 할게요. 오랫동안 미국에 이제 사시면서 바깥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소식을 여러 가지 접하셨을 텐데 아니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가장 놀라웠던 또는 기뻤던 소식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또 가장 슬프게 다가왔던 소식이 있었다면 그걸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또 미국에 오래 사셨으니까 저희에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여행 왔을 때 이곳에 꼭 한 번은 와봤으면 좋겠다 하는 여행 추천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네, 좋은 점은 한국이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한 나라가 되어서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물질적으로 그리고 저도 지난 한 10년 동안에 유럽이나 여러 군데 여행을 해보면은 한국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제 한반도에서 벗어나서 세계를 물론 그 전에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뭐 굉장한 업적을 쌓고 뭐 어제도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 어딘가 루마니아인가 어딘가 만든다고 뭐 난리 나왔던데 뭐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뒤진 거는 밖에 안 나가서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밖에 많이 나가서 이제 장사해서 이제 돈 벌어 와야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하는 게 참 좋고 두 번째는 좀 안타까운 점이라고 그럴까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육 제도가 너무 뒤에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조금 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성향이 한국 교육에서 하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일본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뭐 일본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 제가 일본에 한 대여섯 일곱 번 여행을 해봤는데 그 사람들의 그 강점은 뭐냐면은 일본의 선불교예요. 물론 우리나라 같이 그 신도 같은 이제 좀 샤머니즘에 가까운 그런 어, 종교도 있지만은 그 외에 신불 습합이라고 그러죠. 그 불교의 그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거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아무 저지먼트 없이 말이죠. 나쁘다 좋다 이런 거 한 것 없이 자기의 의식의 흐름을 쫙 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 게 그 선불교거든요. 그런 전통이 일본에서는 깊이 대중 속에 갈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그걸 보면은 그래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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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마인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는 것이 힘이라고 할까 습관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우리 어떻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무조건은 너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급해가지고는 찬찬하게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까만 혼자 앉아가지고 자기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흉터를 쓰면은 하는 그런 걸 생각해요. 그 다음에 미국에 오시면은 미국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한국에서 미국을 보는 매체들이 제가 보기로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젊은이들이 미국에 대학에 와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알지만 미국이 한국 한반도에 뭐 5, 60배 되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무슨 굉장히 다이버시티 복잡한 다면화된 여러 한마디로 미국을 이렇게 미국에서는 뭐 어떻다 그러는데 그거는 미국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그걸 갖다가 한국 미디어에서는 크게 해가지고는 뭐 이렇게 어디서 뭐 해서 뭐 미국이 망한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해서 뭐 어쩌고 트럼프가 해서 뭐 어떻다고 그러고 뭐 바이든이 어때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너 그거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는 사회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방면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려서 딱 꼭 집어서 어디 가서 구경했으면 좋겠냐. 저는 뭐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그랜드 캐년하고 옐로스톤 그러니까는
그랜드 캐년하고 옐로스톤입니다. 제 이번에 다음 달 중부에 우리 애들 가족 손자들하고 다 같이 옐로스톤에 가요. 제가 미국에 온 지 1년 후에 저희 집사람하고 자동차 거지 같은 자동차 하나 끌고 거기 한 바퀴 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많이 변했더라고요. 저건 그 가이즈라고 아시죠? 그 물이 팍 튀어나와가지고 하는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온천물이 확 튀어오르는 거. 그 공원이 있어요. 뭐 그 공원 그 자체가 뭐 경상남북도 합친 것만 할 거예요. 근데 그 거기 이제 가는데 그래서 거기는 볼만해요. 그다음에 그랜드 캐니언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비행기 타고도 그랜드 캐니언 보면 쫙 갈라진 게 보여요. 비행기 타고 가면. 그 누가 뭐 어떤 얘기 들었는데 옛날에 그 미국을 횡단하면서 비행기 타고 낮에 보면서 야 더럽게 넓다 그래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러니까는 한국사 그 신문에서 그 말초신경 자극하는 그 기사를 가지고 미국이 어떤다는 그거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단한 게 말씀드리는 그 한국어가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요. 우리 생각에 자꾸 그 말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 뭐든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도 뭐 젊은이들은 저게 최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손흥민이 있잖아요. 그게 손흥민을 막 해가지고 세상에 손흥민이 뭐 세계 최고인 거지 막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손흥민이가 좋은 선수기는 틀림없어요. 근데 one of best예요. the best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축구 선수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정말 손흥민 같은 사람은 제가 보기에도 참 그 소위 말하는 홍익 인간을 대표하는 그런 아주 이제 완성된 축구 선수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딴 데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안 알려주니까 모르는 거지. 그 사람만 자꾸 해가지고 그 사람만 최고다가 자꾸 그러면은 소위 요새 말로 국뽕이라고 그러던데. 자꾸 국뽕만 자꾸 이제 키우는 그런 우물 안에 개구리만 자꾸 만드는 격이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대중들이 이렇게 사상의 그 여행을 다니면서 어디 먹방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 사람들의 장점은 뭐냐, 그 사람들한테 배울 거는 뭐냐, 뭐 그런 거 말이죠. 갑자기 또 예, 생각했는데, 아유, 잘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예, 마지막으로 그럼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우리 얘기 예. 두 분 질문 2개 있습니다. 자, 우리 간사님. 네, 그 진부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 제가 청소년 YMCA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그냥 정말 사소한 질문인데 그 당시 중학Y는 그 중학Y 이름이 있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뭐 청소년 YMCA도 다양한 동아리 이름이 있듯이 중학Y 이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클럽 그 당시 중학Y 클럽 이름이 있었느냐고. 클럽 이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중학Y로. 예.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오늘 기자가 아까 한 명 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기자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저도 그렇고 이제 저희 조카도 그렇고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은 뭐 휴대전화랑에 빠져 살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요새 좀 이런 뭐 휴대전화에 많이 빠진
빠져 있는 아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잘 이해하셨습니까? 네. 휴대전화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네. 근데 제가 지금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이 있는데 젊은 분들 제일 젊으신 것 같은데 동안이라서 그러신지 제가 실례되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는 늙은 아직도 뭐 마음은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의 저 우리 같은 노인분들이 젊은이들의 그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간단하게 얘기해서 투자인데 이분들을 믿고 그 잘하고 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고 그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미국식 표현입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는 그거 참 문제예요. 제가 컴퓨터 자체가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제 생각 제가 애가 둘이 있는데 다 어덜트 차일드 어덜트지만은 사실 넘은 친구들이지만은 저희 딸은 애들 컴퓨터 못 보게 해요. 거의 못 보게 해요. 근데 저희 아들은 컴퓨터 엔지니어라서 맨날 애들은 컴퓨터 갖고 살아요. 그래서 물론 그 자기 폰은 없어요. 애들은 다 6살에서 10살 사이니까 갖고 있지는 않은데 글쎄 뭐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데 컴퓨터의 기능, 컴퓨터라는 게 우리의 영혼이나 마음의 스피릿하고 마인드에 어떤 영향을 가져주는가. 우리의 뇌가 그 휴대폰이라는 게 컴퓨터하고 폰하고 같이 섞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누가 한 10몇 년 전에 계산을 했는데 870억 개의 뇌세포가 있대요. 우리 몸에. 그게 이제 짬뽕 같이 이렇게 그 압축되어 있는 게 우리 뇌인데 이렇게 복잡한 뇌가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시냅시스라고 그 서로 뇌와 뇌를 연결하는 게 했는데 요새 뭐 AI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 뇌를 따라가려면은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보기는 그래요. 뭐 근데 뭐 크게 생각해가지고 무슨 AI가 뭐 금방 어떻게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컴퓨터나 이렇게 스마트폰을 한테 물려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머릿속에 컴퓨터하고 어떠한 작용들이 오고 가고 있냐 하는 거를 알고 컴퓨터를 그 불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불교에서는 우리 뇌도 일종의 컴퓨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컴퓨터를 넘어 어떠한 스피리추얼 하는 게 있다고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홀리 스피릿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고 저는 뭐 그렇게 건방진 생각을 신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스피릿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고요. 예를 들면은 그 아주 쉬운 예로 형사가 범인을 쫓아갈 때 말이죠. 뒷꼭지를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자꾸 뒷꼭지를 보면은 그 피의자가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와이어리스 커넥션 아니에요. 그죠? 눈으로 저 사람 뒷꼭지를 보는데 자기 그 알아차린다는 것은 어떠한 와이어 없이 우리 브레인은 다 와이어링 되어 있지만은 브레인 와이어링 없이 와이어리스 블루투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연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그 스피릿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큰 인류의 그 컨셔스니스, 의식의 큰 퀘스천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뭐 저는 뭐 똑부러진 대답은 모르겠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지. 아무래도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선생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온라인에 들어와 계신 분이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우리 그 청소년들에게 네. 꼭 그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주시랍니다. 오. 짧게 이제 그 청소년 괜히 했다가는 꼰대 소리나 듣지 뭐 그거 하세요. 뭐 하는 질문이다. 해주세요. 예?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건강하게만 예 이겁니다. 자 이제 그 시작한 지 1시간 40분 정도 지났습니다. 예상보다 10분 더 지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 그 마무리 말씀으로 이제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 후배 마산 YMCA 회원들에게 선생님 참 기이한 인연으로 이렇게 오늘 자리가 마련됐는데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한 말씀 주시면은 예 그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만나서 뭐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불편을 안 드렸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헌 선생님의 그 아주 뭐 정확하고 아주 철저한 연구 끝에 제가 발견된 것 같은데 헌 선생님한테 감사드리고 뭐 제가 이렇게 어눌한 말로 따듬따듬 한국말 서툴러진 한국말을 하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관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늘 건강하시고 네. 혹시라도 다음에 마산 YMCA에서 레드우드 시티에 놀러 가면 네. 밥 한 끼 사주십시오. 예.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선생님.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도 그 YMCA는 무모하게 7살 아이들 데리고 지리산 노고단에 등산하러 가고 있고요. 네. 청소년들 데리고 마산에서 자전거 타고 출발해서 임진각까지 자전거로 네. 도술래하고 하는 그런 무모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 60년 일찍 활동하셨던 네. 선배님께서 네. 마인드와 스피릿에 관한 고민과 또 당부의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사실 예, 저희가 이제 그 뭐 아이들과 청소년들 만나면서 이렇게 생각과 네. 마음을 어떻게 키울 네. 건가 하는 고민들을 늘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 고민을 좀 더 깊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꺼졌습니까? 예, 뭐 저는 안 꺼도.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위원장 할 적에 동남아까지 했는데 태평양을 건너서 예.